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을 함께하는 공간, 기억의 정원의 진행을 맡은 보선입니다.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반려동물 장례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장례식장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알아볼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펫포레스트의 김은수 지도사님 오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근무하셨는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펫포레스트에서 2019년도부터 19년도요? 근무를 했습니다. 와, 그러면 7년? 8년? 연차로 치면은 7년 차고요. 어쩐지 그래서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딥하고 중요한 주제인데 이렇게 베테랑이셔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시게 됐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최대한 아는 만큼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대부분의 보호자분들께서 이별을 처음 경험하실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방황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장례식장 예약을 언제쯤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쵸. 보통은 보호자님들께서 아직 아기가 떠나기 전에 이제 장례 예약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장례 예약은 당일날 보통 예약을 해주시는 편이 많으시기 때문에 굳이 뭐 미리 예약을 하시기보다는 아기가 무지개 다리 건넌 후에 보호자님들께서 가족분들이랑 시간이나 장례 날짜를 상의를 해주시고 방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아기가 아직 무지개 다리 떠나기 전인데도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살펴보시고, 지금은 아기가 무지개 다리 건너기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기랑 마지막 시간을 소중히 좀 지켜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 막 미리미리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약을 하는 거예요? 전화 드리면 되나요? 네. 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신데 홈페이지나 네이버 예약도 가능하십니다. 사실 장례식장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네. 어디가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 진심으로 해주는 곳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해봐야 될 조건이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거리와 접근성이에요. 자택에서 조금 장례식장에 가까운 편인지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합법 반려동물 장례식장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모르시는 보호자님들이 가끔 계신데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아, 확인해볼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시고 방문을 해주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반려동물 장례식장도 꼭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허가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총 8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에 동물 장묘업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거는 허가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안전은 물론이고 보호자님들이 안심하고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고요. 일정한 자격 요건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확실히 이렇게 허가를 받은 곳에 가면 더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진짜 다행이네요. 네네. 근데 사실 처음 가보는 곳이면 여기가 허가를 받았는지 알기가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장례식장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홈페이지에 허가증이나 등록 번호가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시고, 혹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시게 되면은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 장묘 업체 목록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확인을 하시고 가시면 조금 더 안심하시고 장례식장을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와, 이거 진짜 다행이네요. 아니, 저는 위조된 그런 허가증 막 이런 사진 띄워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허가 받은 곳을 따로 조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잘 찾아보면은 허가 받은 곳 갈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허가 받은 곳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받았는데 운영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종종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재방문을 하신 보호자님들이 좀 계시는데 그분들은 보통 아기들을 좀 많이 키우시는 보호자님들이세요. 근데 다른 곳에 가셨다가 이제 펫포레스트로 오시는 보호자님들이 계시는데 다른 곳 어디 가셨냐라고 여쭤보면은 어디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찾아보면은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저 소름
근데 진짜 보호자님한테 있구나. 이거를 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미 장례를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그래서 그때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고 네. 어쨌든 거기보다는 페포레스트가 조금 더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도 이렇게 페포레스트에 결국 찾아와 주셔서 진짜 다행이네요. 그렇죠.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대부분 반려동물 장례는 처음 진행하시니까 네. 관이라던가 수의 이런 필요한 용품들 같은 거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까요? 장례식장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례 진행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공부 서비스나 꽃다발, 요람, 관 같은 부가 항목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장례 이후에 아기 유고를 어떻게 보관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루세트 추모 보석이나 봉안당 안치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장례 서비스는 미리 선택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당일 전화 상담이나 현장 안내를 통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유골 안치하는 방식은 장례 이후에도 천천히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준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진짜 다행이네요. 저는 또 이런 걸 미리 생각해놔야 되나 싶어서 아직 건강한데 이런 걸 벌써 막 정해놓자니 괜히 슬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려동물의 죽음이라는 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미리 다 정해놓을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럼 용품 없이 그냥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크게 차이가 있는지 용품 없이 했다가 후회를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용품 없이 진행을 하더라도 모든 장례 서비스에 정중하고 예를 갖춰서 진행을 하고 용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스탠다드 장례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종이 운구함에 아이를 안치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례 서비스 선택 역시 방문하셔서 직접 보시고 천천히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안 가보신 분들께서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따져보면서 막 고민을 해야 되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상세히 알아보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장례식장이 단순히 장례 절차만 진행하는 곳이 아니라 아기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는 공간이기도 해요. 보호자인 분들께서는 처음에 좀 많이 슬퍼들 하시는데 좋은 공간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작별 인사를 나누시면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셨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장례식장 선택은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대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례식장마다 제공하는 서비스나 옵션들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집으로 반려동물을 픽업하러 오신다거나 작은 추모식을 진행해 주신다거나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들도 좀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은가요? 네, 꼭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보호자님께서 자차로 이동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장례식장에서 직접 반려동물을 픽업을 해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 서비스가 가능한 장례식장인지 확인도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분향실이나 정식으로 추모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골을 보관할 함이나 무쇠대 같은 추모 보석, 그리고 사진 액자 같은 추모 후에도 아기를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페포레스트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양한 선택지를 좀 준비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께 맞는 방식으로 이별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추모 보석만 해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다양한 방식 그중에서 나에게 와닿는 걸로 맞아요. 선택해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장례식장을 선택하고 싶은 보호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당부 부탁드립니다. 장례식장을 고를 때 물론 시설이 조금 깨끗하고 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호자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해주는 곳인가를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실제로 장례가 시작이 되면은 보호자님들께서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 속에서 계시기 때문에 작은 배려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된다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비용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있어요. 네네. 하지만 저렴하다고 해서 반드시 좀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곳에서 내가 우리 아이를 과연 잘 떠나보낼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마지막 그 한마디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어떤 선택이 좋은 걸까 판단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마지막 선택, 그들과의 따뜻한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는 보호자분들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유용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저 또한 집사로서, 보호자로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이 보호자님께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제일 크고요. 많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이별을 겪으시는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봤지만 그런 이별을 하는 과정들이 모두 다 처음처럼 좀 낯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함께하는 공간과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 자리에서 잘 준비를 하면서 장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진행하면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니 저는 AI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소감을 말하니까 이제야 좀 인간미가 느껴지네요. 펫 GPT인 줄 알았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어느 지점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는 광주 지점에 있다가 이번에 남양주 지점으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진짜요? 대박! 여러분 이번에 새로 오픈한 남양주점 오시면 펫 GPT AI를 탑재하신 김은수 지도사님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펫 GPT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보호자님들한테 최대한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서 저를 다시 찾아주시는 보호자님도 제일 많이 계시기는 해요. 빨리 자기 PR 더 해주세요. 저 이제 광주점에서 남양주 지점으로 옮겼으니까 혹시라도 저를 좀 다시 찾아주시는 보호자님들이나 가깝게 계신 보호자님들께서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남양주점 이번에 새로 오픈했는데 많은 관심을 벌써 갖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전화로 이제 예약을 받잖아요. 그때 보호자님들께서 남양주 지점으로 예약을 하고 싶다 하시는 보호자님들이 벌써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오픈을 하니까 많이들 찾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저희 기억의 정원은요, 앞으로도 이렇게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해주세요. 네. 하나, 안녕. 둘, 셋, 안녕!